영암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황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에 나선 가운데 축산 농가에도 기상이 걸렸습니다. 강진군이 매입한 골프 연습장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군수 측근의 특혜 논란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새로운 교육 방침을 내놨습니다.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남의 인구 동향을 분석해봤더니 소멸지역 16곳은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4.8배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보다 머물다 간 인구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A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일 영암군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출하 직전에 진행하는 예찰 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오리 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전남 목포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숨지기 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포경찰은 9일 A씨가 고 박선범 씨를 수차례 폭행한 정황을 확보하고 상습 상해 혐의를 적용해 매장 CCTV와 박 씨의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상습 폭행은 아니었다며 박 씨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에서 실종 신고된 50대 남성이 수색 이틀 차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완도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2시 35분쯤 50대 남성 A씨가 구내면의 한 섬에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틀 동안 수색을 벌였고 주거지 인근 섬 해안가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병력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매입한 성화대 부진의 골프 연습장을 개인이 장기간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군수 측근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강진군이 지역의 한 재단 법인에게 54억 원을 주고 매입한 성화대 부지입니다. 강진군은 지난 2023년 매입 직후 체육시설 등 사업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지 내 성화대 골프 연습장을 A씨가 지난해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임대 계약도 사용 허가도 없이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진군은 자체 감사 결과 A씨에게 1,065만 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며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청 담당자가 A씨에 대한 퇴거 명령과 부당이득 징수를 문서로 남기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또 공유 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됐고 또 그 무단 사용자가 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면서 국민 혈세까지 투입됐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저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A씨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강진군수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전기, 수도 등 시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부지 정리 과정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을 뿐 특혜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해 전남 16개 인구 소멸 지역 가운데 등록된 인구보다 체류했던 인구가 약 5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남 16개 시군의 생활인구는 약 403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체류 인구는 333만 명으로 등록된 인구의 4.8배를 차지했습니다.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로 생활인구 통계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른 외부 인구를 말합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대학의 연합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통합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담을 수 있는 이름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두 대학이 요구한 연합형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각 캠퍼스에 총장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대학은 학생 규모가 비슷해 특정 캠퍼스의 지위 약화를 막을 수 있는 균형 통합 모델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통합대학의 교명은 향후 양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과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남이 AI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남교육청이 AI 에너지 교육밸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부지와 안정적인 용수 확보 여건, 해상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 대규모 전력과 초대형 부지가 필요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전남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전남의 오픈 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확정된 데다 삼성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도 들어설 전망입니다. 지역 먹거리 산업이 기존 1, 2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도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형 AI 에너지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AI 에너지 교육밸리를 제시했습니다. 서부권에서는 AI와 신재생 에너지를, 중부권에서는 인공태양과 모빌리티를, 동부권에서는 우주항공산업과 AI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구조와 교육을 잇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 미래교육으로 전남을 AI 에너지 교육밸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핵심 과제 3가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새롭게 에너지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과학 중점 학교와 AI 융합 중심고를 기반으로 AI와 수학, 데이터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 기술 인력 양성입니다. AI 특화 마이스터고와 직업계고를 통해 산업 수요에 맞춘 기술 인력을 배출하고 대학, 산업체와 함께 취업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 이른바 IB 교육을 확대해 전남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의 교육 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전남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마주한 전남. 이에 맞춰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장관호 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호 전 지부장은 9일 전남도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AI 시대 전환과 기후변화 등의 전남교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근본을 다시 세워 전남이 첨단 미래교육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격차 해소와 기본이 강한 미래교육, 교육 참여 주권 시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목포 정의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4당이 연대를 통한 단일 후보를 뽑아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인도 정의당 목포지역위원장은 지난 8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년 동안 이어진 단일 정당 중심의 독점 정치 구조 속에서 목포는 정체됐고 청년은 떠났으며 행정은 시민에게서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연대해 경쟁이 사라진 정치 구조를 깨야만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며 야권이 분산된 채로는 기득권 정치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국가농업 인공지능 전환 혁신 플랫폼과 연계한 핵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3대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450억 원과 농업 AX 실증센터 구축 400억 원, AI 기반 생육 지원 데이터 센터 300억 원으로 모두 무안군에 조성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스마트 농기계, 드론, 자율주행 장비 등 첨단 농업기술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실증센터는 스마트 농업기술을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AI 생육 지원 데이터 센터는 작물 생육과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육종과 스마트 농업 연구 개발을 지원합니다. 영암 대불산단 일대에 안전체험 교육장이 들어섭니다. 영암군은 최근 국회가 확정한 2026년도 본예산에 영암군이 제안한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예산 126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비롯해 5개 핵심 사업 예산 1,33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암 안전체험 교육장은 내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건립을 마친 뒤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암 대불산단은 전남 서남권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광양 지역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 3월 개원합니다. 광양시는 당초 이달 개원을 목표로 했지만 건립공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개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장비 설치와 감염관리 점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3월 이후 출산 예정 산모는 내년 1월 12일부터 광양시 중동 미래여성의원에 전화해 상담과 예약이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예약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해 레저와 관광, 휴양이 결합된 대규모 해양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수시는 박람회장과 돌산 등 가방만을 잇는 해양관광 도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국비 1,000억 원과 지방비 1,000억 원, 민간 자본 8,900억여 원 등 총 사업비 1조 9천억여 원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 해양 레저 지원센터, 돌산 우두리 오션푸드 스트릿 터미널 구축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고흥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고흥 군립하늘공원이 준공됐습니다. 고흥의 포천길 일원에 조성된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공원당 16,000여 개와 자연장지 2,200여 개를 비롯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시설을 통해 그동안 장사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문화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스튜디오 순천 웹툰 애니메이션 스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교육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웹툰 과정은 앵커 기업 쾌나즈가 총괄하며 예비 창작자반 6개, 전문가반 1개 등 63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애니메이션 과정은 순천 입주 기업들이 커리큘럼과 강의를 직접 맡고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으로 나눠 3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 참여와 취업 지원, 창작 지원금, 멘토링, 네트워킹 행사도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